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목요일 모닝 앤 울산 시작합니다. 울산시가 태화강 남산로변에 추진 중인 문화광장에 목조 전망대가 설치되고 국가정원과 남산로를 잇는 정원 형태의 교량이 조성됩니다. 울산시는 2028년 국제정원 박람회 전까지 조성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28년 4월부터 6개월간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서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하지만 태화강 국가정원은 하천구역으로 시설물 설치가 금지돼 있어 정원 박람회와 관련한 지원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책으로 태화강 남산로변 문화광장 부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온 태화강 남산로변 문화광장 조성지를 단순히 광장 형태가 아니라 국제정원 박람회와 연계한 새로운 볼거리와 상징성을 갖춘 시설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남산로 문화광장에는 2028 울산국제정원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전시공간, 휴게시설 등을 계획 중입니다. 먼저 문화광장에 나무로 된 목조 전망대 설치를 추진합니다. 지난 4월 김두겸 시장이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방문 중에 엑스포 메인 목조 건축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랜드링에서 영감을 얻어 추진되는 시설입니다. 목조 전망대는 기존 태화강 전망대보다 높게 설치해 태화강과 국가정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또 전망대 인근에는 친환경 목조 건축물도 신축해 전시와 집회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안도 계획 중입니다. 이와 함께 태화강 국가정원과 남산로를 연결하는 태화강 위 교량인 수상정원도 조성합니다. 물 위에 떠있는 정원 형태의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울산시는 사업 추진에 3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를 산림청에 공공부문 국산목재이용학대 정책 관련 예산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며 산림청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시설물이 조성될 남산로 문화광장 부지는 현재 울산시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상태로 정원 박람회 전까지 관련 시설 조성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올해 말부터 이곳 주유소 부지의 철거 작업에 들어가는 등 광장 조성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2028 국가정원 박람회의 부족한 숙박 수요를 울산의 빈집으로 충당해보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연구원 조미정 박사는 울산도시환경브리프 최근호에서 국제정원 박람회 목표 방문객이 1,300만 명으로 하루 평균 11,000개의 객실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현재 울산의 기존 숙박시설의 부족분을 빈집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박사는 국제정원 박람회를 계기로 울산의 빈집을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박람회 이후에는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게스트하우스, 체험형 거주 프로그램, 예술인 레지던스 등으로 전환하는 등의 울산형 체류공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시가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상황관리와 과제 발굴을 위해 울산 비상지역경제상황실을 출범했습니다. 울산 비상지역경제상황실은 김노경 울산시 기획조정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고 총괄 지원반과 물가관리반, 소비활성화반 등 3개 지원반으로 구성됩니다. 상황실은 고물가와 내수부진 등 복합 위기 상황에 따라 재정 집행률을 높이고 지역 물가관리와 울산사랑 상품권 발행, 소비 촉진 행사 등을 중점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상황실은 울산시청 예산 담당관실 내에 설치됐습니다. 울산시가 울산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발전 전략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합니다. 이번 용역은 창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구 용역은 울산연구원에서 이달부터 5개월간 수행하며 최근 5년간 국내외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문헌조사와 분석, 울산 새싹기업 생태계 현황조사 등을 통해 울산 창업 생태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게 됩니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울산시 유럽투자유치사절단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 17일 오후 HD 현대중공업 오슬로 지사를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유럽의 런던과 오슬로, 아테네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오슬로 지사는 북유럽 지역 영업활동, 정보 수집과 규제 대응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안효대 단장은 이날 방문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지방정부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울산 경남을 비롯해 5개 고등교육 혁신특화 지역에 규제 특례로 새로 적용하면서 울산대학교의 글로컬 대학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규제 특례 확대는 글로컬 대학의 혁신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울산대는 강사의 주당 강의 시간 제한 완화와 주요 보직 개방형 공모제 도입 등 4개 특례를 새롭게 적용받습니다. 이번 특례 적용으로 첨단 산업 분야 등 대학 특성화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는 특정 분야 강의 수요에 울산대가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울산시 지역 책임 의료기관 원외 대표협의체가 어제 회의를 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울산시와 동강병원, 소방본부와 보건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필수 의료 협력 사업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연계와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 진료 협력 사례 등을 공유하며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남구청과 동구청이 어제 민선 제8기 취임 3주년을 맞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민선 8기 3년 동안 문화와 관광 육성과 골목 상권 활성화 등 지역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을 주요 성과로 꼽으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도 끝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지역 기업과 노동계와의 상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동구의 가치를 높여나가겠다며 동구에 기반을 둔 기업 단체들과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깊은 인연을 맺어온 울산 남구와 울릉군이 관광 분야에서도 협력에 나섰습니다. 남구청이 크루즈 업체 울릉크루즈와 손을 잡고 남구민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여행할 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하늘길에 이어 바닷길까지 이어지면서 울산과 울릉도 간 교류가 한층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경훈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울산 출신 박어두는 안용복과 함께 일본으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런 역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울산 남구와 울릉구는 지난 2022년 우호 교류 협약을 맺고 박어둔의 독도 수호 활동을 기리는 등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두 지역이 함께 관광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울산 남구청과 주식회사 울릉크루즈가 업무 협약을 맺고 남구민들에게 여행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협약으로 울산 남구 주민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여행할 때 다양한 할인과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울릉크루즈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평일과 비수기에는 최대 20%, 주말과 공휴일에도 할인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숙박과 특화 관광 상품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울릉도의 주요 관광지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또 독도 전망대 케이블카와 관광 모노레일도 반값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남구 협약식을 통하여 남구민들에게 대폭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울릉 주민의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은 울릉도 관광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우호 교류도시인 울산 남구와 울릉군이 민간 교류와 상호 협력의 기회가 확대되어 양도시 간 발전의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지역의 경제와 관광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최근 울산공항에서 울릉도로 향하는 하늘길이 열린 데 이어 바닷길인 크루즈 관광 혜택까지 더해져 울산과 울릉도 간의 문화와 관광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고려아연 등 울산에 사업장을 둔 7개 기업이 울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범죄피해자 지원금 1억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SOL과 고려아연, SK이노베이션, 현대자동차, HD 현대중공업은 각각 2천만 원을 전달했으며
하나솔루션과 태광산업도 각각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울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지난해 2,867건의 범죄피해 상담과 1억 6,300여만 원의 경제적 지원을 했습니다. 제27회 울산 보훈대상 시상식이 어제 오전 울산 시티컨벤션 벨라지오 홀에서 수상자와 보훈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보훈대상에는 장한용사 부문 이동덕 씨, 장한유족 부문 김종학 씨, 장한 미망인 부문 박분현 씨, 장한 아내 부문 정기자 씨 등 4명과 특별 부문의 한홍근 씨 등 모두 8명이 선정됐습니다. 수상자에겐 전체 250만 원의 상금과 건강검진권 등이 전달됐습니다. 울주군 서생초등학교가 어제 새 교사에서 이전 개교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난 1923년 서생공립보통학교로 문을 연 서생초는 지난 2019년 교사동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고 지난 2021년부터 부지를 사들여 신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서생초 새 교사에선 현재 8학급 134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춘해보건대학교 응급구조학과가 지난 17일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38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9급 분야 특별 경연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엔 전국 30개 응급구조학과가 출전했으며 춘해보건대는 3학년 박영빈, 김예지, 신지영 학생팀이 출전해 예선 1위, 본선 최종 1위를 달성했습니다. 9급 분야 특별 경연은 응급 환자 이송과 현장 대응 역량을 겨루는 실무형 대회로 춘해보건대는 체계적인 응급처치 수행과 대응 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니스트 연구팀이 친환경 접착제와 플라스틱의 원료인 이타콘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대장균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김동혁 교수팀은 포스텍 정규열 교수팀과 한국화학연구원 노명현 박사와 함께 이타콘산을 많이 만들수록 살아남는 조건을 설정해 대장균을 진화시켜 이타콘산 생산 능력이 1.7배 향상된 대장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향후 화석연료 고갈 대비를 위한 지속가능한 화학소재 생산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걸로 전망됩니다. 울산시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 목록에서 멸종위기종인 위급으로 분류되는 검은머리 촉새가 울주군 남창들 하천 내 갈대숲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은머리 촉새 관찰은 지난 4월 19일부터 남창 들녘에서 여름 철새를 탐조하던 울산제일고 1학년 이승현 학생이 처음 발견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수컷 한 마리를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도 남창 들녘에서 관찰됐다는 조류 동호인들의 기록은 있었지만 사진으로 촬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후 시청 일별관 회의실에서 2025년도 AI 기반 구토지대장 한글화 변환 사업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일제강점기부터 작성된 구토지대장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으로 AI 딥러닝 기술을 통해 한글로 정확하게 변환하고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울산 전역의 구토지대장 약 38만 9천 면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진행 중입니다. JCN 모닝앤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